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 CBS를 통해 격주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벽에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1억 5천만 원? 그런데 이 바나나를 떼어 먹었다. 이것도 예술인가요?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풍성과 소녀. 경매 낙찰되는 순간 분쇄기로 분쇄. 낙찰자는 멘붕. 이것도 예술인가요? 어렵다. 예술의 세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쁜 일상의 거친 숨을 고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좀 특별한 예술 공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층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어디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22년 드디어 개관한 울산 시립미술관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소울 멤버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려라 하니의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쨍하고 해뜰날 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바나나 이야기, 이거 정말인가요? 네, 프랑스의 갤러리에 있는 마우리치오 칼라나의 12만 달러짜리 작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5천이죠. 와우,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배고픈 행위예술가가 떼어서 탈랑 떼어 먹었다고 해요. 오 마이 갓. 그럼 1억 5천 혹시 배상했나요? 배상했을까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와우. 근데 다행히 싱싱한 바나나 하나를 다시 달아놓았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진품이라는 증서인데 그 증서에 따르면 바나나는 세계 무역을 상징하는 고전적 코미디 장치일 뿐 물질적 표현과 묘사이므로 그냥 다른 바나나로 달아놓아도 문제없다고 하였답니다. 와우, 아신데요, 진짜? 재밌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신기한데? 자, 우리 울산 시민 중에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겠죠. 네,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줄 공공미술관 건립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뭉치님, 환희님 다녀오셨나요? 네, 그럼요. 개장 역시. 전부터 백남준 거북 작품이 온다는 소식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잖아요. 저도 거북 보러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장하자마자 2주 만에 그 2만 명의 방문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연일 보도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감상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군요. 우리 뭉치님은 아이들하고 함께 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가요? 그쵸. 같이 다녀왔죠. 뭉치님 얀레이 작품에 혹시 가서 아이들하고 사진 찍어 올리셨나요? 네. 그 작품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 지하 2층 중앙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 작가 얀레이의 레버리 리셋 그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애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자기 사진이 작품이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재밌었죠. 네네. 엄청 재밌었어요. 작품의 관객이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작품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이 참 역동적이고 신기했는데요. 나도 작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저도 사진을 업로드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기다려도 사진이 안 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운이 없으셨네. 그리고 개관 첫 달에는 퍼포먼스가 진짜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 벽에 퍼포먼스 영상을 설치해놓고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퍼포먼스 영상이라도 상영해달라는 고객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가 미술관인가? 낯설다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술관 하면 환희님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미술관 하면 아름다운 많은 그림들로 꽉 찬 공간이 떠오르는데요. 그 미술관 하면 그림을 비추는 조명에 환한 그런 불빛들, 그리고 많은 작품들, 그리고 줄 서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렇죠. 고요한 곳. 큐레이터들이 조용히 관람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장소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미술관은 소리와 움직이는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중구에 있는 미술관에 회화 작품은 딱 한 점 걸려 있습니다. 아, 맞아요. 미술관의 그림이 커다란 그림이 딱 한 작품밖에 없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와 영상으로 가득해서 저희가 QR코드로 이용도 하고 또 소리와 영상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가끔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저는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술관, 새로운 미술관을 잘 이해해 보기 위해 명쾌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울산 시립미술관 오시기 전에 대한공간 루프에서 15년간 디렉터로 계셨고 그 후 4년간 경기문화재단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을 지내셨죠. 저희가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관장님. 네, 무엇이든 물어봐 주십시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네, 관장님 그 개관하고 1월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요즘도 관객들로 많이 분주한가요? 어때요? 네, 계속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 관심과 애정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달간 저희가 5만 2, 3천 명이 왔고요. 네. 아마 국공립미술관 개관 사례상 저희가 기록적인 것 같습니다. 오, 네. 대단하네요. 더구나 또 고무적인 거는 외지인 관람객 비율이 지금 30%가 넘었거든요. 아,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30%? 네, 19%에서 시작해서 지금 30%까지 육박을 했으니까 소문이 많이 났네요, 좀 이제. 그렇죠. 소문도 많이 나고 또 약간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차별화된 어떤 현대 미술의 브랜드를 좀 약간 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세계적인 백남준의 작품이 여러 점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혹시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님이 서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뭐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또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긴스러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20여 년 동안 이제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또 미디어 아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좀 실험적인 작업들 그리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쭉 활동을 해왔고 또 백남준 아트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관계망이 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백남준 선생님의 좀 중요한 작업들을 가지고 오는데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실험적인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로 가득 채운 전시관. 이렇게 미술관을 꾸며야겠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미술관의 방향성,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형 미술관, 기술 매체 기반의 방향성이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보고서 또 제가 여기 오면 좀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에 또 왔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동시대 현대 미술계를 선도하는 저희가 미래형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이 울산 시립미술관이 지역미술관을 벗어나서 광역미술관,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려면 저희의 경쟁 상대가 몸 하나 구겐하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려면 멋집니다. 어떤 모방성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모방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성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창조적 선도성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이 포스트 디지털 시대라는 동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확장적 융복합 장르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비전으로 조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멋진데요. 정말 꿈을 크게 가지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예, 이제 멋집니다. 짱짱 융합적 꿈은 네. 크게 가져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디지털과 결합이 된 낯선 미술관 풍경에서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었거든요.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미술관에 맞아요. 가보고. 혹시 요즘 미술계의 트렌드는 어떤가요? 예술계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미술계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확장적 예술이 굉장히 많이 융성하게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 아마 주류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에 메타버스, 네. 그 NFT 아트라든가 그게 또 비트코인과 결합이 되죠. 넷 아트 이런 것들이 지금 마구마구 지금 미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예술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사회 공공적 기능, 예술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 동시대가 굉장히 암울하지 않습니까? 뭐 국가 이기주의, 이념 갈등, 뭐 얼마 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두 가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관람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저 같은 초보자에게는 미디어 아트 감상이 참 난해한데 감상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보면 좋을까요? 먼저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현대 미술이 어려운 거죠. 현대 포인트를 잘못 찍고 있었나요? 미디어 아트도 요즘에 가상 체험형 예술들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건 더 쉽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그 미적 가치관이 좀 더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현대 미술이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입견 없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래서 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모든 시대상을 반영을 하거든요. 20세기 초반의 작품을 보면 20세기 초반의 상황을 알 수 있듯이 약간의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입견 네. 없이 네. 공부를 좀 하고 가서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좀 빨리빨리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 앉아서 보는 거를 좀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을 좀 투자해서 보시면 어려운 작업 속에서도 재미난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니 알겠습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감상 포인트가 선입견 없이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서 가면 좋겠다. 저는 첫 번째 조건을 맞췄어요. 선입견 없이 그냥 갔어요. 미술관에 생겼다 그래서 뭘까 이렇게 하고 갔는데 두 번째가 부족했네요.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모든 작품이 관장님이 뭐 애착이 가고 물론 좋으시겠지만 저희한테 진짜 딱 한 가지 작품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작업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뭐 저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을 추천하고 싶고요. 네. 케이지 오브 포레스트, 네. 그러니까 뭐 숲속의 팁이죠. 네, 그거 너무 좋아요. 그 작업 자체가 보시기에도 쉽게 네.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뭐 그런 거는 쉽게 받아들일 그래서 수 있더라고요. 그 작업이 또 그 작업은 뭐 90년대 만들어진 작업인데 자연과 그 모니터를 활용한 서로 기술을 융복합시키는 작업은 백남주 선생님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 안에 또 나오는 영상물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비디오 클립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하실 겁니다. 정말 네. 저도 그 텔레비전과 정원 너무 재밌었는데요. 기계와 자연 속의 그런 편안한 쉼터인 정원의 만남. 이게 참 뭔가 소재가 이질적인 것 같은데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분 천재이신가요? 천재죠. 천재죠. 백남준 선생님 천재. 백남준의 거북도 멋진 작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시된다고 듣고 찾아갔는데 중구에 있는 미술관에서는 이 작품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왕암에 다녀왔습니다. 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한 거북이 홍보물을 보고 찾아갔는데 실제로는 깜깜한 방에 있어서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166대 TV 모니터로 만들어진 아름답게 반짝이는 거북이를 통해서 뭐 신기하게 바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결국은 찾아가서 보고 왔는데요. 거북 작품 화면 속에 해초도 막 흔들리고 있었고 거북이가 푸른 바다를 여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꼭 제가 거북과 함께 바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멋진 작품이죠. 네. 네, 대왕암 공원 내 전시실은 전 울산교육연수원이었고 또 그 이전에는 방어진 중학교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대왕암 다들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곳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학교, 주방, 화장실 모두 그대로 있었는데요. 교실에서 내다본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2012년 옛 울산 초등학교 부지에서 우리 울산 시립미술관 건립을 처음 시작했죠. 그리고 2022년 1월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10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네. 미술관 개관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방어진 중학교 그곳의 전시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자연에 네. 도취가 돼서 아. 그게 사실은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 꼭 미술관이 개토 안에 갇혀서 고립된 게 아니라 울산 전체를 하나의 문화 플랫폼화를 하자. 연대를 통한 생태계 그런 개념으로 거기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너무 아름다운 자연. 제가 우리나라에서 본 관광지 중에서 손꼽히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를 네. 그 히든 트레저 외국 네.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들 영화 제목. 감춰진 보물. 네. 어떻게 네, 거기에 또 그런 자연의 빛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미디어 작업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저는 그 자연 환경에 도취가 됐던 게 기억에 남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얀레이 작가 작업. 네. 뭐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 작가가 의도하는 거는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관람객들이 전송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우리 시민 국민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 셀카와 네. 자기의 너무 딱 우상 맞았어요. 연예인 사진들로 거의 도배가 되는 이런 네. 상황을 보면서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네, 재미가 있던데요. 해학적인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이것도 작품이죠. 그럼 관장님, 울산 시립미술관이 건립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미술관을 이렇게 꾸미시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웠나요? 뭐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네. 어떤 그 저희가 추구하는 미술관에 맞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미래형 미술관이라는 개념은 안과 밖이 구분이 없는 그죠? 전문가의 비전문가와의 구분이 없는 대중과 아티스트를 가지고 구분이 없는 열린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열린 공유지 개념으로서의 공간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빛과 사운드가 컨트롤이 가능한 조정이 가능한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사를 해 나가면서 공사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실제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 건립이 어려우셨던 거네요. 네. 이렇게 성공한 전시회를 이제 만드셨는데 미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참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울산 시립미술관 다음 전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 바로 요 전시가 끝나고 나면 울산에 있는 모든 창작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공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이 전시야말로 약간 커뮤니티형 프로젝트거든요. 전문가의 비전문가의 경계가 없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을 뭐 것 같아요. 전시를 저희가 약간 카니발 성격이 오. 되겠죠. 이런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시가 끝나면 저희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동시대 지금 어려운 세상 분노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런 걸 좀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가 있을까?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아시아의 또 유명 작가들이 12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작업으로서 보여주는 자기들의 어떤 의견들을 그런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올해 마지막으로는 울산이 산업기술근대화의 역사적 단층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80년대 이후부터 그 예술과 그 산업, 기술 산업 간의 기업들 간의 콜라보 전시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전시들을 한번 다 정립해보는 역사적으로 그런 전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전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연 또한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좀 이 미술관을 바라봐 주시면서 좀 우리 의식을 가지고 모든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연 프로그램에 적극 또 울산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되는 작품 전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미술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미술관 1년 이용권 아니면 6개월 이용권 이런 패스 같은 거 만드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네. 그게 저희가 이렇게 요거는 약간 행정적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어떤 행정 그 형식적 그러한 것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울산 시민들이 또 더욱더 이제 미술관을 또 방문해 주실 것 같고요.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전체 오늘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뭐 이런 게 있으면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울산 시립미술관은 울산 시민과 시민 여러분들과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아야지 클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술관이라고 지향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관심이 없이는 시립미술관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지만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에 걸맞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역사에 남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와우. 갑자기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데요. 역사에 남는. 진짜 막 힘이 빡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자,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일구어가는 울산의 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님 만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뭉치님, 환희님, 우리 백남준 선생님 거북 다시 구경 갈까요? 오늘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또 보고 싶네요. 월요일 어떠세요, 시간? 아이고 짱님 미술관은 월요일과 명절에 휴관입니다. 아이고 월요일은 안 되겠네요. 다시 날짜 잡고요. 자 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요. 울산 시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500원. 네, 증명서 없으면 따블입니다. 따블 1,000원. 안타깝네요. 월요일날 못 간다니. 다음에 꼭 같이 가고요. 환희님, 뭉치님, 오늘 미술관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울산에도 이렇게 시립미술관이 생겨서 너무 좋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좀 어려운 그런 영상으로 이루어진 전시라서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작품에서 저는 그 소외된 사람들, 뭐 난민이라든가 또는 이민자들, 성소수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별 없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앞서가는 울산 시립미술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예술의 길은 진짜 멀고도 험하고 가깝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다가가면 조금씩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늘 있었거든요. 예술가는 저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오늘 그래도 관장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그래 조금은 한 발짝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 또 미술관에 다시 가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우리의 아젠다, 기술과 자연의 조화, 문명과 각기 다른 문명의 조화, 차별과 분리가 아닌 조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길 오늘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쏘고 분단된 국가에서 전쟁을 막고 있는 가느다란 휴전선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술관 관람도 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조화를 꿈꿉니다. 지금까지 무디 이영은, 김형석, 뭉치 엄윤미, 환희 김분화, 저는 짱 양현이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소울은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